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항상 모든 인간의 사고, 두 번째, 작가로서의 어떤 창작행위, 그럼 세 번째, 결국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살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는 조물주의 창조,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이블, 성경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신의 말씀을 적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서는 그 출발은 길가메시, 서사시 이 두 개라고 보거든요. 그 두 개가 우리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가서 찾아보고 읽고 적어라. 이 네 개의 동사란 말이에요. 이 네 개의 동사.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작가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어디에 이집트에 간다든가 또는 몽고에 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물을 보러 갈 때, 하나의 꽃을 보러 갈 때, 제대로 내가 발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마음속에 뭐냐면은 가서 찾아보고 읽고 적겠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글 쓸 때의 마음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앞에는 뭐냐면 우리가 길의 여행자였습니다. 길의 순례자였습니다. 그것은 외향적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작가에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이 두 개의 상두마차가 있습니다. 밖으로 끊임없이 싸돌아다니면 이제는 뭐냐면 왠지 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갖다가 조금 더 다독여야 되겠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 어떤 작가가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밖으로 무한하게 여행할 수가 있고 또 마음 안으로 무한하게 또 안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이제는 책의 여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 이런 것은 일반 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작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밤새도록 책을 읽는 사람들을 우리는 서치라 그럽니다. 책 바보라. 치하는 백치, 천치 이 말이에요. 책을 읽는 서치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이 서치입니다. 그저 책만 읽어서 옛날의 선비들 이 갖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뭐냐면 서치입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그래 살독에 살이 있든 없든 또는 비가 내리는데 그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든 말든 그냥 책만 읽는 무한지경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읽다 보면은 뭐냐면은 마치 내 몸이 그냥 종이와 글자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스톱 많이 치는 사람은 뭐냐면 누워있으면 천장에 화투판이 보인다 하고 바둑하는 사람은 장기판이 보인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을 많이 읽으면 그저 세상 모든 것이 종이와 글자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몸뚱이와 내장조차 문장으로 되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죠? 내 몸뚱이와 내장조차도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로 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책의 여행자는 뭐냐? 검은 기호와 하얀 종이에 돌돌 말린 누에 고치가 누에 고치 비단을 만들어내는 누에 고치가 이렇게 나중에 비단이듯이 내 몸이 검은 기호와 하얀 종이로 돌돌 말린 누에 고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책을 읽으면
나비처럼 하늘을 풀풀 날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 고리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권을 읽으면 고리띵해진 것이고 5페이지만 읽으면 고리띵해진 해산에 눌린 지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에 눌린 지렁이가 돼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책이라는 하나의 감옥에 갇힙니다. 나는 참 이 죄를 지어가지고 갇히는 이 감옥하고 책이라는 감옥이 너무나 비슷하더라고. 왜냐하면 사각이죠. 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사방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죄를 지어가지고 국립호텔에 가는 거는 타이에 의해서 가고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간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간수가. 그런데 책을 읽는 서치나 갇히는 감옥은 그 감옥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모으면 책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타이에 있어. 하나는 자유의지에 있어. 하나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나 똑같습니다. 고독 속으로 그리고 하나의 뭐랄까 영어 속으로 갇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인이지만 그래서 독서는 연금이고 서치는 수인이지만 그러나 신이 창조한 대자연의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사각책은 감옥이 아니라 무변의 변경지다. 이런 책은 감옥에서부터 시작하는 책은 감옥이다. 그것만 갖고서도 한 편의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읽다 읽고 책 속에 갇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무변의 변경지, 이 가고 싶은 곳이다요. 사방에 있는 이 무변의 변경지와 같은 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으로의 여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하느냐? 저술 여행에서 여행 독서로 갑니다. 자, 신이 창조한 지구와 인간이 쓴 책, 우리 선배들이 썼는 책, 이 책은 절대로 무결한 완성이 아니라 탐험 작가의 여행으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탐험하는 말은 뭐냐면 책을 탐험하는 것이요. 책을 탐험해서 여행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질주하는 자연 여행에서 느린 책 여행으로 갑니다. 이때까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세계 여행을 와서 지금은 전부 다 배기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질주하는 그런 자연 여행이었어.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책 속에서는 느린 책 여행을 해요. 느린 그림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생각하면서 음미해가면서 맛을 보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보통 책을 읽는 거는 호닥닥 읽고 나서 그냥 막 내 책 오늘 막 이틀 만에 책 한 번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할지 한번 좀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느림의 여행 이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에밀리 디킨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책만한 순양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소설과 시와 수필, 드라마나 모든 문학은 여행이다 했는데 흔히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소설가들이 이제 글을 쓸 적에 뭐냐면 참 우리 할머니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정말 아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냐면 한 종갓집에 들어가서 평생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면 소설로서도 두 권은 쓸 수 있어.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맹땅 거짓말이더라고. 왜? 소설은 뭡니까? 그루 아닙니까? 거짓말. 내가 살아온 것은 엄연한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내가 살아온 그 절절한 경험의 이야기인데 왜 그게 소설로 쓸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여행기라는 거예요. 여행기는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의 모든 책은 여행기라는 거죠. 맞죠? 시도 작가의 상상력이 펼쳐진 것, 소설가
수필, 드라마 모든 것이 이제는 뭐냐면 모든 문학은 여행기다. 그냥 여행기 해가지고 뭐 책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여행기 말고 아까 말한 영혼의 여행기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서로서 뭐냐면은 과학을 뛰어넘는 사료와 분별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큰 목적은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하나는 사리와 분별심을 키워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맹골이 언유가 된 독자가 쓰면서 요 독자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관초하는 독자와 글씨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예, 관초하는 독자에 속하죠. 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강의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글씨들 독자, 여기는 관초하는 독자.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죠? 읽고 음미하고 또 읽고. 그래서 항상 좋은 작품, 우리가 소위 고대로 되는 고전이라는 작품, 고전에는 한 번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읽고 대학교 때 한 번 읽고 30, 40대 활동할 때 한 번 읽고 중년의 나이 돼서 한 번 읽고 이제는 죽어갈 나이 그 하나의 노초의 나이에 읽을 때 그때마다 새롭게 읽히는 책이 고전이다. 괴테의 책, 셰익스피어의 책, 그 다음에 돈키호테에서는 세르반테스의 책, 해밍웨이 책들이 그런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추하는 독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이 책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책 바보는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책 속에는 보면 온갖 요상스러운 말이 많잖아요. 그 요상스러운 말을 갖다가 지껏이냐 나불대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냐면은 유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에는 세상에는 글로 옮길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스탕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허르반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하나의 그 장편이 있습니다. 근데 장편이 크게 큰 장편이 아니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너무 시끄러운 고독한 이게 있는데 꼭 이거는 책 읽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페이지 압축공입니다. 지하에 그야말로 모든 허드는 뉴스북이라든가 우리가 보던 이 살찌게 버리는 모든 책 이런 것이 전부 다 떨어지면 그것을 압축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시키는 사람이 거기서 뭐냐면 자기 혼자서 이 세상에는 모든 명저, 고전 이런 것을 갖다가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압축하니까 기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기계 속에서 혼자서 독서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독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페이지 압축곡 그 이야기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발이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지이고 하나는 정서라 그랬습니다. 즉 두 개의 발, 이건 두 개의 발하는 이야기고 사람이 살아가는 은유로서의 발을 이야기합니다. 은유로서의 발은 하나는 지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영혼의 양식이며 예행이다. 정서라 했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 이 두 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양식과 예행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책의 비판과 옹호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단테는 우리에게 어떤 캐릭터를 지니고 있느냐, 여행은 어떤 캐릭터를 지니고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 독서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독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 속을 여행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에 가면 반드시 패스포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책의 여행에서는 패스포드가 없습니다. 너무나 좀 보세요. 패스포드가 없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패스포드가 필요 없는 여행자.
누구겠어요? 이제 우리가 인문 작가가 되고 이제 아마 나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막 온 세상을 갖다가 누비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머리가 탁 튑니다. 책 없이도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패스포트 없이 갈 수 있는 차. 그리고 여행 작가 우리 가락하면 패스포트 중국 가도 패스포트 있어야 되고 여권 있어야 된다. 독자도 있어야 되지. 패스포트 있어야 되지. 하늘을 나는 뭡니까? 새죠. 하늘을 나는 새는 패스포트가 없어도 마음대로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철새. 그죠? 그래서 생각의 비준 관점을 갖다가 바꾸고 그래서 사람이라 하는 것이 뭐냐? 새를 우리가 책을 읽으면 자유의 날개를 단다는 것입니다. 새처럼 자유의 날개를 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천지를 대변하는 독서 모험입니다. 저는 항상 독서란 모험을 하는 것이다. adventure, reading, adventure를 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소한 단어나 문맥도 신의 승리가 달린 덜프를 대하듯 경건하게 대하라. 자, 이 말입니다. 경건함. 그래서 왜냐하면 덜풀에게도 신의 승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의 승리가 있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덜풀에도 있는 것이고 달팽이에게도 있는 것이고 새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신의 창조보다도 신의 승리가 있는 어느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면 경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을 읽으면 비평을 하고 해설을 하고 독후감을 하고 서평도 쓰고 추석도 달고 댓글도 다는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이퍼 텍스트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댓글이 오염되어 있지만서도 그러한 하이퍼 텍스트에서 그러나 책 여행자는 고정관념이라든가 오독이라든가 빗 틀렸습니다. 빗 좋은 문장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경건함, 그다음에 모험심, 자유조. 역시 뭐냐면 작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은 저는 항상 자유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열정.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작가적 자유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작가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은 인문학적이며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장점이 뭐냐면 말로 한 여행보다 책으로 한 여행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아까 에밀리 들키슨 가장 가난한 사람도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통해지는 단단함. 그 다음에 문사철, 우리가 보통 작가가 쓰면은 문사철 300권을 읽어야 되죠. 문학에 관한 책 100권, 역사에 관한 것 100권, 철학에 관한 것 100권, 이렇게 해서 문사철 300권. 이 정도 읽으면 이제는 뭐냐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독서를 했다. 이 정도 하는데,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문사철은 뭐냐면 모든 책이라는 거죠. 심지어 문사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문학 책을, 문학과 역사 책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은 문사철 300권 하고 문학, 철학, 사학 이것이 인문학의 기본인데, 이 인문학이 이렇게 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쓰여진 책이에요. 의학, 식문학, 천문학, 교육학, 그 다음에 정치학, 경제학,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책이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 같으면 문학 도서를 많이 읽죠.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철학에 관한 것도 있고 사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역시 부족하다 하는 걸 느꼈는 거예요. 역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읽는 거예요. 남독을 하듯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냐면 의학에 관한 거.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써보니까 의학에 관한 거는 꼭 읽어. 인체학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되더라고요. 교육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 짓는 이거 농학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학에 대한 책이 또 얼마나 수백 건이 있어요. 그래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농학 개론, 경제학 개론, 그 다음에 또는 또 뭐라 해도 임학 개론, 수산학 개론, 이렇게 개론은 다 읽어야 되겠더라고. 그래 또 얼마나 또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을수록 읽어야 할 책은 쌓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역시 성경, 이 바이블인데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은 것이더라고요. 아주 신선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면 안 되죠.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입니다. 아이들하고 성경은 인류 최초의 인문학이더라고요. 인간을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위해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문학을 재발견한 이 논자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단테 이야기를 했죠. 단테라는 분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구원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카치오 데카메논이었는데, 예를 단테가 신곡에 대해서 이 글을 쓰니까, 이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글을 썼잖아요. 신에 대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단테가, 보카치오가 뭐냐, 단테 니 뭐냐면, 신에 대해서 썼네. 나는 인간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쓴 것이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 그래서 이 데카메론에 쓰는 것에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씁니다. 자, 재밌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인간에 대한 정신적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보카치오는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뭐냐? 아주 이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작가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있으면서 또 누구보다도 뭐냐면 어떤 욕망이 강한 사람, 이런 이중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곡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데카메론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또 그것이 감자처럼 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밀란톨라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곡과 데카메론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곡은 뭐냐면 인간의 신 앞에 꿇어앉았던 인간의 비굴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카치오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운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보잘것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가 비하시킨 거죠. 아니야, 인간은 신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야. 이것을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한 것. 자, 왜 인간은 존엄이냐?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우실의 창, 이건 안 읽어도 됩니다. 몽테뉴 에세이, 요거는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소설가는 좀 허구적이고 또 뻥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 별로 안 읽어도 됩니다. 시인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한 10권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필가는 100권, 200권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앞에는 하나의 길의 여행, 두 번째는 글의 여행. 이 여행을 우리는 순례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순례로 여기 보면은 그 하나의 스페인에 가는 그 순례의 길, 누구든지 한 번은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순례의 길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순례의 힘과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작가에게 있어서 이 순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례는 어떤 것이 쓰여지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단테 신곡을 인간이 쓴 최초의 순례 기약,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단테의 숲은
어두운 숲에서 시작합니다. 나 일어나 보니 어두운 숲에 갇혀져 있네.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최고천이라는 최고의 비전에 다릅니다. 최고의 천은 하느님이 있는 곳, 즉 베아트리체의 손을 잡고서 다다른 그 하나의 극적,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랑과 구원, 이 두 개의 속성이 있는 것. 여성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딱 보십시오. 인간 중에서 특히 남자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뭡니까? 깨놓고 말해보세요. 여성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개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숲, 이 말은 현재 내가 빠져있는 절망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비참한 세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살고 있는 집구석, 이것이 어두운 숲속입니다. 골치 아픈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사랑과 구원이 있는 최고의 비전으로 가는 길, 이것이 순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테. 근데 단테는 그 천국에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곳을 보았노라. 그것이 실제 있었노라. 이렇게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언을 했죠. 정언을 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 읽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어떤 글을 봅니다. 내 글을 봅니다. 거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적 읽기입니다. 일상적 읽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이 막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랄까, 내 질곡의 삶이 담담하게 또는 슬프게 또는 아름답게 그려져 있나, 내 생활을 맞추는 그런. 두 번째가 문학적 읽기입니다. 그대의 글이 문학적으로 또는 수사법으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고 문장이 괜찮고 그리고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문학적 읽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이 신의 뜻 읽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는 하나님 찾기 싫으면 부처님이 또는 조물주가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셨을까? 이 글 속에 어떤 신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라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의 궁극적인 그 꼭대기는 전부 다 어떤 한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딱 글을 썼을 적에 이 글이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그냥 보통의 글이냐, 그럼 그냥 내 자신 이야기만 하느냐, 그 다음에 내 가족 이야기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리고 사회에 대해 관한 어떤 하나의 타치를 하고 있느냐, 그 가지고 부족한 겁니다. 그럼 그 위에 그래도 신이 만든 어떤 자연에 대한 은미라든가 자연에 대한 감성이 있느냐,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럼 그 위에는 뭐냐면 그래도 어떤 하나의 그 예술적인 어떤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그 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다 그것만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속에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나,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단 한 줄, 단 한 구 하다못해 그 문장 속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있느냐. 그래서 글 속에 신의 뜻 읽기, 이 이야기, 일상적 읽기, 문학적 읽기, 신의 뜻 읽기, 이 세 개가 글 속에 얻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의 출발점과 해피엔딩이죠. 아까 단테의 신곡은 휴먼 코미디,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신곡하면 신을 향한 즐거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가 처해서 베아트리체가 죽었죠. 이태리가 개판이죠. 지가 이태리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두운 숲,
이것이 서사의 출발입니다. 모든 작품의 출발은 해피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트레지디, 비극에서 출발합니다.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좌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그건 코미디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해피엔딩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내 영혼이 구제되었노라, 이것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화해와 구원, 이것이 수필의 특징이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작가적 순례와 그 순례 일지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드맥 이야기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나한테도 뭐냐면 나의 오른발이 늘 짧다 하는 말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만 같이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천천히 걸어야 한다. 보나벤투라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독서 여행은 실패다, 이 말입니다. 책을 읽을 적에 어떻게 읽었냐, 절절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곡을 하면서 읽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읽는 속에 고통과 구원의 환희를 같이 느끼게 있습니다. 에라 막 책 읽다가 그다음에 밥 먹을 때가 됐네, 막 차 아프라 막 밥 먹자,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책을 읽으면 그 다음 한 끼는 굶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문도의 땅.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문도의 땅. 문도의 땅은 어디 있고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 부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뒤에 있는 문도의 땅은 제가 쓰는 대서사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을 시작하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우리 작가의 문도의 땅 영토에 다다랐을 때 3일이 걸립니다. 2박 3일의 여행. 그래서 첫째 날, 중간 날, 그리고 끝날,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작하는 날은 어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왜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살지? 왜 내가 글을 써야 하지? 그 왜라는 말. 왜 저 남자하고 살아야 되지? 왜라는 말. 그래서 이 왜라는 이 의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하고 해독하고 해본, 이거를 읽어 내가 앞으로 이 세 마디를 이야기할 동안은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해석, 해독, 해부. 이거 해자. 이 풀어 해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투쟁입니다. 진굴이고 수행이고 고행. 이러한 용어, 문학에서는 이러한 좀 극단적인 아니지만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숲길로 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글을 쓰는 사람은 저는 숲속의 사냥꾼입니다. 숲속의 사냥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토끼라든가 노루를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숲길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문학이라는 길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글밭을 가꾸는 농사꾼.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예, 사냥꾼이고 파수꾼이고 농사꾼.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고단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보면은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말로 붙들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은 무관의 재환, 무관, 없을 문자입니다. 그죠? 문나, 문인. 무관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순환이라는 훈장을 더 자랑스럽게 해요. 절대로 글을 써가지고 돈 벌어야지, 상 타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부산수필 문현협회 정인호 회장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싹싹 빌어가지고 이 회장님 좀 해주실 때 있겠지. 정인호 회장님이 지가 원해가지고 회장된 거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서울에 가지고 문의내라고 무슨 부의사장 하다가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곳에서 난 잊지 않을 거야 하고서 밀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관의 문입니다. 자, 이제 첫째 날은 그러한 신분이랄까 마음의 자세라면 둘째 날에는 이 직접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이 수필이라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수필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문학이 남았는 신천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부탁할 곳이 신천입니다. 시 쓰는 사람들 개판입니다. 소설 쓰는 사람들 맨날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 쓰고 수필 쓰는 사람들, 시 쓰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수필 한번 써볼까 하는 이곳이 신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대의 유명한 모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든 무슨 상을 받은 죽을 때 전부 다 뭐를 썼느냐? 참회록과 그리고 명상록을 썼습니다. 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쓰고 싶었던 것이 명상록과 참회록, 그 다음에 통록 이런 이야기처럼 수필을 쓰려고 에세이를 쓰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출발, 문학의 출발이 수필이 아니라 에세이가 아니라 문학의 종점이 가는 수필과 에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수필을 쓸 때는 뭐냐면 나불대면 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함축해야 되고 응축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축약해야 되고 긴축해야 됩니다. 이 말은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된다. 문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주 한 문장 한 문장. 이 단어 갖고 지금 이 단어를 빼버리면 내 글이 몽땅 무너질 거야. 이 정도의 모든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식과 경험과 정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편을 수필을 쓰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코피 흘리면 쓰러져 죽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혼신의 힘으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끝날 날이 됐습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상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수필만큼 상상력이 필요한 그 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은 옛날에는 뭐냐면 농경시대는 쟁기였습니다. 어부에게는 거물이고 벌목공에서는 도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 배기량입니다. 자동차 배기. 이 자동차가 배기량이 많아야 자동차가 멀리 가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상상력을 이야기할 적에 뭐 농부의 쟁기가 어쩌고저쩌고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 뭐냐면 줄기세포 이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 그죠? 이런 새로운 의학적인 용어, 새로운 과학적인 용어 이것으로서 갖고서 문학을 갖다 문학의 용어를 재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발이 날도록 눈이 충혈되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머리가 뜨겁도록 온몸이 보고 터지도록 한편의 글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영감과 영혼 영자로 시작합니다. 능품, 알품, 성품. 그래서 세 개의 품과 세 개의 영을 가지면 실험성과 현대성과 개성을 갖고 이제 드디어 작가가 문학 철학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소질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문 철학자가 된다.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심장입니다. 그죠? 심장입니다.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두뇌골입니다. 요 두 개가 우회된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균형을 취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로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심장과 머리의 그 균형의 줄 위를 걷는 하나의 gentleman and lady. That's a writer.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과 예술은 인문학이다. 인문학자는 자족입니다. 인문학자는 자기의 작품을 인간의 비천을 위해 헌정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라 이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천은 하나는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헌정하는 책, 헌정하는 글, 이것이 인문 수필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문 작가가 된다. 그래서 시인 나부랭이, 소설 나부랭이, 수필 나부랭이, 수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내가 작가냐, 인문 작가냐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작가에 머물러 있느냐, 인문 작가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하나의 철학성과 신앙성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 작가는 지금까지와 다른 독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작가는 단테와 니체다. 니체가 말했던 위버 맨시, 초인하는 맨시는 인간이고 위버는 오버하는 거야. 인간 위에 있는 하나의 위버 맨스입니다.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기전에 자신이 대신에 자기가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고도를 닦고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어가 이 지구에 와서 인간들을 가리키는 그런 초인, 이것이 단테의 위버 맨시, 이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신은 결국은 참된 문학 생태계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학에 생태계라는 이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 우리가 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더 지원이 되어 가거든요. 하나의 아수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문학 생태계를 위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떠나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잖아요. 새로 쓰는 작가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는 뭐를 들었습니까? 책을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뭐를 들었습니까? 스마트폰을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다. 마지막이 뭡니까?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CEO의 외자 말이고 소주 마시자 이 말이고 요새 CEO 이 영어로 철자를 쓰니까 이 철자가 단어가 6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전부 다 CEO 이렇게 씁니다. CEO 자식보다 자 앞에 있다. 아까 뭐냐면은 니함이 이야기했던 작품이고 즐거운 여행이가 행복한 여행이가 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에 계속해서 그득그득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아직. 여러분 아직.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Not yet. 아직. 뒤에 빠진 말이 뭡니까? 안 떠났단 말이가? 아직 안 썼단 말이냐? 아 그러냐? 그럼 우야자 말이고 then go now 그거 그나마 지금 가자. 오늘 여러분 딴 거 다 잊어. 아니야? 아직 안 썼어? 아직 좋은 여행 못했어? then go now 그럼 지금 우리 가. 여러분께 드디어 마지막 즐거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핫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